네, 안녕하세요. 최지원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번에 제가 감정가 대비해서 약 한 20%대에서 떨어진 농지를 쭉 한번 일주일 정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농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건지 이 부분을 잘 먼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, 농지연금에는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낮은 자기 자본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농지를 하나 가져와 봤고 감정가의 17%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농지입니다. 보통 이 정도 떨어지면은 사실은 어떤 출구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이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한다던가 농지은행에서 얘기하는 제한 조건이 걸리지만 않는다면은 연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10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6번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농지연금은 이 농지라는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내주는 형태의 모기지 형태의 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월 300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담보 가치가 8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담보 가치가 이 정도 되면은 월 300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한 80세부터 80세부터 준비를 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월 300을 똑같이 받는데 8억 7천이 아니라 한 5억 정도, 4억 얼마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. 4점 몇 억에서 또는 5억 정도에서 의 담보 가치를 가지고 월 300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금액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60세에 받으나 아니면 80세에 받으나 똑같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액수를 단기간에 집중해서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이죠.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준비하는 게 훨씬 좋다. 자기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부모님이 연령이 많이 차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고액의 연금을 받으신다면 그 연금을 가지고 뭐 자식들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농지연금의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기껏 우리가 농지를 샀는데 이게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굉장히 큰일이 되는 거고요.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,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지연금을 싸게 사는 게 핵심입니다. 싸게 살 수가 없다면 저는 농지연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농지연금을 싸게 사는 게 핵심인데, 싸게 사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경매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물건이고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직장인이나 자영업자, 이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를 택해서 바로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점점 더 농지연금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야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농지를 매입을 하지만 자기 자본을 추가적으로 최소화하는 방법,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.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무자본으로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4월 강의에서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4월 강의는 원데이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사실은
농지연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. 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농업인이 되는 방법, 그 다음에 물건을 찾는 방법,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, 그 다음에 현재 그때의 경매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고 추천을 할 수 있으면 추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토지, 그 다음에 농지연금, 경매 이런 부분들에서 기초적인 정보를 다 제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, 그 다음에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, 그 다음에 농업인의 입증 서류 준비 방법,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좋은 농지를 찾는 방법. 제가 분석하고 제가 찾는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특강은 연금 준비가 일단은 안 되어 있으신 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요. 예를 들면 자기 다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다면은 그쪽으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이 원데이 특강을 들으셔서 지금 농지연금용 농지를 매입해 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,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,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농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,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농지를 좋은 농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.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각종 샘플들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 샘플들도 제가 가진 샘플들을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신청 폼 작성하기를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용지연금용 물건입니다. 그 경남 통영시에 있는 물건인데 지금 5월 12일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가가 2억 3천인데 17%인 3,800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만약 4천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은 자기 자본은 8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2억 3천 정도의 감정가의 토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물론 이 감정가는 법사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가에 비해서 5에서 10%는 높다라는 점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요. 공시지가를 조사해 봤더니 공시지가 5,7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약간 2천만 원 정도가 싼 공시지가보다 싼 농지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그 좀 경매 사이트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농지이고 지금 보면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각 물건 현황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. 그 매각 물건 현황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위치나 주변 환경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단독주택, 농경지,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을 고려하면은 교통 상황은 보통이고 현재 휴경지 상태네요. 답이지만 휴경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북측으로 도로가 소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보되 실제적으로 이런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임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임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디스코를 통해서 이 농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인 이 농지인데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도로이죠. 그 도로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거고, 그런데 이 토지의 모양이 약간은 이 뾰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죠. 진입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농지하고 접해 있는 이 주변의 농지들이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실제 현황 도로상으로는 이쪽 부분
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개인 도로라는 거죠. 그래서 이용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가 그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어떤 단점이 좀 있는 거고요. 그렇지만 바로 위쪽에 도로 국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진입이 가능하죠.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어,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막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메인 도로로 들어가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. 그러니까 개인 도로가 이렇게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는 사실 조금 협의를 뭐 당연히 협의를 잘 하면은 도로 이용에 문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개인이 가진 사도의 주인들이 뭔가 지금 그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쪽 라인을 타서 진입을 그 메인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토지인데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국유지 도로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보게 되면은 메인 도로가 지금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되면 좋은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로가 있는 거고 국유지의 어떤 도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지금 현황 도로로는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도로로 활용하려면 어떤 포장도로는 아니더라도 도로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떤 그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도로의 폭이 너무 좁으면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아래쪽 부분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. 그런데 그 도로의 폭이 약간 2m 정도 가까이는 되어야 그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m보다 좀 좁아도 됐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m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 네이버 지도에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부분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도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니까요. 자,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 거리라는 툴이 있고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1.7m가 나오죠. 1.7m가 조금 애매합니다. 그래서 농기계는 진출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잘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는다면은 이 부분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쪽으로 아까 가볼 수 있다 그랬죠. 이 도로입니다. 이 부분에서 가장 좁아 보이는 곳에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 될 텐데, 예, 이 부분이 될 텐데 이거는 지금 2.6m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위쪽으로 도로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연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땅 모양 자체가 약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을 뭐 개인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문제를 만약에 안 푼다면은 이렇게
그 국유지를 이용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는 이 농지까지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지가 지금 휴경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를 이제 짓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농지죠. 그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 보기를 눌러보면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답이긴 하지만 꼭 답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전으로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토지 이음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이 없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그 농사를 좀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보면은 최근에 공시시가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지역이 아까 그 약간 건축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진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땅 모양 이 첫 번째, 그 다음에 지인로 부분, 이 부분 때문에 17%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고 정말 문제를 풀 수 없느냐? 그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. 당연히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문제라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정확한 걸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0% 확신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감정가가 2억 3천 10%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억 정도의 농지를 약 한 4천만 원 정도에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. 200만 원 정도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다면 평생 지금 감정가가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된다면 한 6, 70만 원 정도는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4천만 원으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문제가 있는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이 농지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분석해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농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